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한 동네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쪽방에서 홀로 자랐어.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가진 건 낡은 집 한 채뿐이었지.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지만 마음씨 하나는 정말 따뜻했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성실하게 사셨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미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졌어. 그때부터 미는 그 누구의 도움도 보살핌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했어. 허드렛일부터 폐지 줍기, 동네 사람들이 시키는 온갖 자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았지. 하지만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미는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 매일 학교는 꼬박꼬박 갔지만 책이나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수업을 따라가는 건 늘 힘겨웠어.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서 달따다른 연필을 든 미의 눈빛은 그래도 항상 희망으로 반짝였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말이야. 미의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세월 있고 풍족하게 살았어. 하지만 미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 언젠가 자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랐을 뿐이지.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어. 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났지. 진흙탕길 위를 허둥지둥 걷다가 땅에 고인 물웅덩이를 겨우겨우 피하고 있었어. 비가 억수로 얼굴을 때리고 찢어진 신발 때문에 발이 다 젖었지만 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지. 그러다 뭔가 새근새근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았지.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든 미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러다 길가 쓰레기장 옆에 낡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걸 발견했지. 미는 진흙과 물에 젖은 발을 신경 쓰지 않고 상자로 다가갔어. 상자는 너무 낡아서 다 찢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버려진 듯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었지. 미는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어.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미는 자기 눈을 의심했지. 한 달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 아기가 얇은 담요에 꽁꽁 쌓여 누워 있었던 거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너무나도 약했어. 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 오직 이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만이 온통 머릿속을 채웠지. 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어. 마치 아기가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살살 어루만지면서 안았지. 미의 심장은 창백한 아기 피부와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어. 미는 서둘러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수건이랑 따뜻한 물을 빌렸지. 아기가 곧바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까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야. 대체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버린 걸까? 미는 어떻게든 아기를 도울 방법을 찾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 가진 재산이나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미에게는 남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있었지. 미는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어. 미의 허름한 집은 아이 둘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미는 아이에게 하나라는 이름 지어주고 자신과 하나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지. 미는 하나를 집으로 데려와서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조금 먹였어. 미는 왜 버려졌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 어린아이의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 하나를 돌보는 며칠 동안 미는 하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하나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마치 그들 사이에 깊은 끈이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지. 비록 둘은 친자매는 아니었지만 말이야. 미는 하나를 낡은 나무 침대에 눕히고 낡은 수건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어. 하나에게 우유를 먹일 때마다 미의 가슴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해졌지. 그 다음부터 미는 어떻게든 하나에게 줄 우유를 더 구하려고 애썼어. 돈이 쉽게 벌리진 않았지만 말이야.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줍거나 버려진 물건을 모아서 팔았어. 긴 밤에는 하나가 아플 때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하나를 돌봤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혼자서 버텨야 했어. 그렇게 힘들었지만 미는 자신의 품에 잠든 하나를 보면 그 모든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미는 하나를 절대로 굶기지 않았어. 자기는 저녁에 대충 한 끼만 먹으면서도 하나에게는 매번 부드러운 밥이랑 국을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였지. 미는 하나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 해도 말이야. 하나와 함께한 이후로 미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외로움만 가득한 곳이 아니었어. 생기가 넘치고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지. 하나는 웃는 법을 배웠고 도움이 필요할 때 민형아라고 부르는 법을 익혔어. 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했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고 그것은 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부였지. 쑥쑥 자라나는 하나를 보면서 미는 그녀를 향한 벅찬 사랑을 느꼈어. 힘들고 가난했지만 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하나는 그의 동반자이자 삶의 희망이었어. 매일 미는 하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모든 힘을 다했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미에게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 미는 으리으리한 집도 값비싼 선물도 필요 없었어. 그에게는 오직 하나가 필요했고 하나가 그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지.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 미가 하나에게 아침을 차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집 앞에 멈춰섰지. 미는 눈을 의심했어. 가난한 아이가 사는 허름한 집 앞에 그런 차가 웬 말이야. 차가 덜컹 소리를 내며 멈추자 쫙 빼입은 멋진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재계 거물이었고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킨 박 씨였어. 그 사람이 갑자기 미의 집 앞에 나타난 거야. 미는 얼떨떨한 눈으로 박 씨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박 씨는 마당에서 작은 모자를 쓰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놀고 있는 하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 미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 잠시 후 박 씨가 입을 열었어. 미군, 혹시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가 미군이랑 이 아이가 사는 곳이 맞습니까? 미는 고개를 끄덕였어. 속으로는 온갖 의문이 들었지.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하나를 알고 있는 걸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한 눈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지. 박 씨는 하나에게 다가가서 몸을 숙이고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혹시 이 아이가 내 딸인가? 미는 그 말을 듣자 정신이 아찔해졌어. 하나가 이 남자의 딸이라고? 그의 삶이 갑자기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뀐 듯했지. 갑작스러운 만남 후 박 씨는 곧바로 떠나지 않고 미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를 돌봤는지 물어봤어. 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 왜 이 남자가 하나를 아는지, 그리고 왜 하나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박 씨는 몇 년 전에 홈의 관계를 맺었지만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말했어. 박 씨는 여자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와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지. 박 씨의 가족 중 누구도 하나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 그러다 최근에 업무차 간 곳에서 박 씨는 우연히 하나의 정보를 발견하고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던 거야. 박 씨의 이야기를 듣자 미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는 하나에게 부유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왜 엄마가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 아이를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했지. 과연 하나는 돈도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박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를 바라봤어. 미군, 왜 아이를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미군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그는 지난 2년 동안 하나에게 줬던 마음을 되새겼지. 하나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미의 친구이자 가족이었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를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미는 단호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제 가족입니다. 하나는 제 딸이고 저는 하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부터 돌봤습니다. 하나가 누구의 딸이든 절대로 하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 씨는 미를 바라보면서 약간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했어.
그는 가난한 소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박 씨는 법적으로 하나가 자신의 딸이고 하나를 키울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가 물건처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 비록 좀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감정은 무엇보다 강했지. 잠시 침묵한 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알겠습니다. 미군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와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미는 고개를 끄덕였어. 마음은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복잡했지. 과연 그는 하나를 상류사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앞으로 더 힘든 시련을 겪어야 할 것 같았지. 하지만 어쨌든 이건 미가 선택한 거였고 미는 자기 가족을 선택한 거야. 기이한 만남과 미의 결정 후에도 미와 하나의 삶은 이전처럼 평화로웠지만 모든 게 예전 같을 수는 없었어. 가난한 소녀는 그의 인생을 뒤바꾼 큰 변화를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지. 박 씨는 계속해서 미와 연락했고 때때로 하나를 찾아왔지만 미는 하나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했어. 그는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 미는 사랑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어. 미와 하나의 이야기는 동네에 퍼져나갔어. 모든 사람들이 미가 하나에게 보여준 깊은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이웃들과 반 친구들은 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 동정이나 무시가 아닌 존경과 감탄으로 말이야. 세상이 바뀌고 박 씨의 가족이 하나에게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미는 정신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하나를 보호하고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준비가 된 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려고 노력했지. 박 씨와 첫 만남 이후 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 그는 하나에 대한 생각과 그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비록 하나를 지키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큰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 박 씨는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기에 만약 마음을 먹으면 안 될 게 없었어. 박 씨가 떠날 때 했던 말들이 계속 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 하나는 내 딸이다. 나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 씨가 돈과 권력으로 하나를 빼앗아갈까봐 미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지.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맨손으로 허름한 집에서 불안정한 일을 하면서 하나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치 악몽처럼 미의 마음속을 계속 괴롭혔지. 그 다음 며칠 동안 박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심지어 직접 찾아와서 하나를 봤어. 하지만 박 씨는 미를 만날 때마다 하나가 자신의 딸이 되면 얻게 될 이점을 말하며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했지. 하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 풍족한 삶,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미를 엄청나게 갈등하게 만들었어. 하나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전 세계를 여행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어떠한 걱정도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미를 설득했지. 그 말들은 정말 매력적이었지만 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하나에게 만들어준 가족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미와 하나 사이의 사랑과 유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지. 미에게 가족이란 전부였어.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그와 함께였고 그것은 미가 하나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지. 미는 그 고급 식탁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 그는 멍하니 눈물만 흘렸고 음식을 삼킬 수조차 없었지. 저는 하나를 떠나보내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미는 단호하면서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 박 씨와의 긴장된 만남 후 미는 다시 하나에게 돌아왔어. 하나는 여전히 미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켜야 할 아이였지. 하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오직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 하나는 늘 행복했고 늘 웃고 떠들었으며 친아빠와 자신을 돌봐주는 형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 미는 계속해서 매일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를 돌봤어. 그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오로지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었지. 미는 하나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쳤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어.
저녁이면 미는 낡은 침대에 앉아서 하나에게 직접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삶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미는 하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는 점점 자랐고 주변의 많은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었어. 오직 미가 자신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면 되었지. 하나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어느 봄날이었어. 또 다른 부유한 가족이 미를 찾아와 하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 그들은 하나가 자신들의 친딸이라고 주장했고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지. 박 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입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족도 나타났던 거야. 하나를 입양하려는 전쟁은 갑자기 더 격렬해졌어. 미는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 한쪽에는 하나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부유한 가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미와 그가 하나에게 쏟았던 사랑이 있었지. 미는 삶이 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랑과 유대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는 미의 가족으로 남을 것이라고 결심했지. 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법적인 다툼과 싸워야 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두 가족이 모두 하나를 입양할 권리를 주장한 후 그들은 미를 달콤한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 미는 이런 일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자신의 딸이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 미는 하루하루 법원에 나가야 했어. 걱정과 긴장 속에서 말이야. 판사들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는 점점 더 무력해졌지. 박 씨 가족과 다른 가족은 모두 유능한 변호사와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돈은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미에게 있었지. 그건 바로 하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 하나는 제 딸입니다. 비록 저는 그들처럼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제겐 하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절대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나 곁에 있을 테니까요. 미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의 말은 온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지. 미의 말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판관은 하나가 계속 미와 함께 살도록 판결을 내렸지.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졌어. 법적 다툼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지. 하나는 박 씨나 다른 가족의 친딸이 아니었던 거야. 그녀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생물학적인 사고의 결과였던 거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나, 엄마가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데에서 시작되었어.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엄마는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는 쓰레기장에 버려졌어. 그곳에서 미가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지. 진실을 알게 된 박 씨와 다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 두 가족 모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후회했지. 특히 박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가 하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느 날 박 씨는 미와 하나를 찾아왔어. 그는 미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지. 단지 소송에 져서가 아니라 미가 하나를 위해 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 미군, 당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에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박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에게 말했지. 미는 법적 다툼에서 이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어. 그는 자신의 품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랑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박 씨와 다른 가족들은 진실을 깨닫고 물러서서 더 이상 하나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지. 그들은 미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어. 심지어 미와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후로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지. 미와 하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어. 미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 하나는 더 성장했고, 미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나를 보면서 행복했어.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공부하고, 삶에서 가장 소박한 순간들을 함께 나눴어.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의 노력 끝에 미는 자신의 삶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 그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았고, 새 집, 작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지. 하나는 진정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오후, 미는 하나를 공원에 데려갔어. 하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놀았고, 미는 옆에 앉아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를 바라봤어. 그는 자신에게 하나를 키우고 사랑할 기회를 준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지.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워, 하나야. 미는 하나에게 말했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지. 이야기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끝을 맺어. 물질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만한 가족. 미와 하나는 사랑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전부였어. 마침내 모든 역경과 시련 끝에 미와 하나는 평화로운 삶을 찾았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둘은 서로를 가졌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지. 미의 모든 노력은 하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로 보상받았어. 미가 두 사람을 위해 만든 작은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어.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사랑과 관심이 항상 집 구석구석에 있었지. 미는 하나에게 값비싼 물건은 사줄 수 없었지만 삶, 인간관계, 끈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늘 줬지. 하나는 어린 시절 버려진 아이에서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사랑이 넘치는 소녀로 자랐어. 매일 밤이면 미는 하나와 함께 앉아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곁에 두기 위해서 그가 헤쳐온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하나는 늘 순수한 눈빛으로 들었고, 때로는 아빠, 왜 나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물었지. 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지. 왜냐하면 넌 아빠의 전부니까. 아빠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넌 아빠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는 미를 껴안고 킥킥 웃었고, 마치 아빠가 한 말을 모두 이해한 듯 했지. 시간이 흘렀고 하나는 사랑스러운 아이일 뿐만 아니라 미의 자랑이 되었어. 하나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도 미가 준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지. 삶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는 언제나 미로부터 받는 사랑, 보살핌,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어느 날 하나는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 미는 하나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 주르륵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나 아쉬움 때문이 아니었어. 그것은 미가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꾸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지. 하나,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도전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당히 성장했지. 그녀는 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희망과 무한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 하나가 어른이 된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 미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를 바라봤지. 자신의 삶이 충만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느꼈지.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사랑 때문이었어. 하나는 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미를 꼭 껴안으며 말했지. 아빠,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미는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지. 그는 단지 하나를 꽉 안으면서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어. 마치 미와 하나가 똑같은 심장으로 뛰고 있는 듯했지. 그 후로 미와 하나는 부녀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어.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은 진정한 사랑과 친딸이 아닌 아이를 입양해서 수년간 키운 아버지의 헌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지. 가난하고 부모 없는 고아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을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 또한 버려졌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강인한 의지와 지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미와 하나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이 인생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야.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특히 공유하기를 눌러서 사랑과 희생에 대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또한 더 멋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